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이제 설 연휴도 끝났고요. 부동산 시장도 겨울 비수기를 지나서 봄철 이사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산에 썼던 분양 시장도 다시 한번 고삐를 쥐고 6만 4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주춤했던 매매 시장도 다시 한번 활력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다시 회복세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가로짓는 그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아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그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02797-0300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작년에 그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 굉장히 높았어요. 수익형 부동산을 한번 나도 마련해보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올해도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오피스텔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 어떠세요? 지금 이제 중심상업지 오피스텔하고 사실은 중공업지 오피스텔하고 상당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지 말아야 될 오피스텔이 중심상업지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상업지 오피스텔은 어떤 개발 베이스들이 깔려 있어서 택지지구에도 중심상업지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마곡지구 같은 네. 경우 사실 다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임차가 1,000에 6, 70만 원 브리핑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뭐 500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5년 정도는 기다려야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서 신나게 놀다가 5년 놀다가 들어가도 지금 산 가격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미래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사실은 한 1억 3천이면 될 걸 1억 4천 주고 5천 주고 사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마곡지구라는 그림을 지금 현재 모습에다가 갖다 대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서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중심 상업지라는 곳, 앉은 사람이 되게 많지만 수요자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 체크한 후에 사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잘 들어갈 수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피스텔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것이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은 곳이긴 한데 주택이 땅 적용상 거의 공장지대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공장지대가 없어지면서 부족한 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법으로 지어야만이 용적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는 허가를 받아갖고 짓긴 하지만 네. 주차장법에 의해서 작은 주택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네.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을 때 주택보다도 더 똑같은 워낙 구축주택이 많아서요.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오피스텔로 공법상은 되어 있지만 주택가격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피스텔이 아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걸 나누셔야 되고 중심상업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잘 보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지역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미래 가치가 어떤지 그 두 가지를 모두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 가치만 보고 했다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좋지 못한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니까 이런 것들은 꼭 챙겨서 오피스텔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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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의왕시 내손동에 네, 대림 이편한 세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를 어떻게 매도를 지금 할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매도 시기가 지금이 괜찮은지 아니면 한 2년 정도
그 평촌의 그 스마트 스퀘어인가 거기도 지금 이제 입주가 시작된다고 해서요.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여기가 입지가 여기서 거기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을지 그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지금 세입자분이 있으신 거고 전세 만기나 혹은 월세 만기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입주 지금 3년 차 들어가는데요. 네. 그건 끝났고 지금 이제 세입자는 내보냈어요. 그래서 아. 내보낸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될지 음. 지금 비워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다시 세를 한 번 더 돌려야 될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신하순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거주는 다른 데 하고 계신가 봐요. 아, 네, 안양 쪽에 계세요? 네. 아, 그 어느 쪽에 계십니까, 혹시? 안양 그러니까 저기 금정역 쪽이에요. 안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포시죠. 아, 군포 쪽에. 그러면 네. 여기는 투자용으로 지금 사놓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입주하려고 했다가 그 이제 투자도 보고 했죠. 이쪽이 뭐 인덕원 쪽이 뭐 좋아진다 뭐 그런 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여기 들어온 거 산 건데요, 구입한 건데요. 여기 지금 3년 돼가면서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고 네네. 전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은 집을 비워뒀어요. 지금 현재요? 네. 전세가 다시 확 돌려 그러면은 이 내선지구 자체도 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 세대도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바라보면은 올 후반기쯤 돼야지 전세가 또 확 올라갈 수 있는 이주 세대 때문에 강남 또 이주 세대 때문에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좀 비워두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곳은 이제 네. 지도상으로 크게 보자면 우리가 네.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리자면 내선동에 있는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그냥 간단하게 좀 현재 모습으로 여기서 그래도 좋은 아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다가 그 지금 뭐 신축이 없어요. 주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곳들은 다 뭐 옛날에 지어진 이제 것들이라서. 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로 해서 개발될 때 들어간 거라 다 오래됐는데 유일하게 2000년대 있는 게 굉장히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 주택이 상당히 신축에 가깝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살기도 좋고 세대수도 많고.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에 평촌 이제 평촌 그 스퀘어가 들어가면 이게 또 밀리지 않겠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그 한 2년 정도 지금 임차 놓고 돌아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거 내선 레미안에 대해서 차익을 만약에 2천만 원 본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회비용으로 따지자면 다른 데다 투자해 두셨을 때 차익이 더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만 보자 그러면 아까 너무 단순하게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이것만 보자 그러면은 뭐 크게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으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실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사실은. 다 좋다고 하세요. 네, 굉장히 실입주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권이고 제일 깨끗하고 주변에서 뭐 일단은 1등으로 쳐주고 이거보다 신축은 없고 주변이 다 도시개발 지역이라서 더 지을 때도 별로 없고 지금 평촌스퀘어 외에는 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데 이주세대가 생긴다 그래도 평촌스퀘어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로 이주하시기가 또 그분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한 2000세대 지금 뭐 개발될 게 있어가지고 이주세대가 앞으로 생기는 게 있어서 새 주택을 가게 되면 이쪽으로 오지 않겠나 그러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지 본인이 투자용으로 가지고 가서 돈 1, 2천만 원 더 벌자고 여기서 앉아고 기다릴 거는 아닌데 여기가 5천 뜬다 그러면 다른 데 1억 뜨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뭔가 하시려고 하면 어차피 2주택을 먼저 사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집은 이거 하나예요. 아,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구나. 네. 그럼 비과세로 했을 때에 세금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본인이 산 거보다? 아니요. 세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전혀 안 분양가가 이게 올랐어요? 거의 3년 전에 분양했는데요. 아, 분양가가 거의 6억이었거든요. 분양가 좀 셌어요. 한창 아파트 그러면 좋을 때여서.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지금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파트를 안 하고
역세권에 지금 4가구 월세 받을 주택을 거. 할까 하는데 네, 월세 받을 걸로 이제 은퇴 시기가 자, 됐기 때문에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지금 웬만한 7억에서 10억에서 20억짜리 고객은 우리나라의 지도를 펼쳤을 때에 그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 우리가 길 지나가다 눈에 스치는 부동산에서 다 2명에서 5명 이상의 수요자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계약이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15억짜리는 16억에 나오고요. 물건 네. 자체가. 그리고 네. 물건을 사는 사람도 16억짜리 15억에 살라 그래요. 너무 다 알기 때문에 서로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고치러 맞아요.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네. 이용하러 가는 게 아니라서 어떤 게 있냐면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가구에 대한 로망이 있고 네. 갖고 있는 사람은 치를 떱니다. 근데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팔아야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집이 이렇게 썩어 있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집이 얘기하냐면 예. 팔고 나서 그때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고개가 저절로 그냥 세미나때 보면 이렇게 흔들리세요. 맞아. 그러니까 네. 안 그러면 땅을 사갖고 짓는 게 최고인데 네.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형 네.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월세를 받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는 다세대 쪽이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중공업지에 대한 것들을 오피스텔 쪽 움직이시는 게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고 혹시나 나는 땅을 사서 지을 수 있어 내 주변에 집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랬을 때는 땅을 잘 찾아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기왕이면은 비용이 너무 방송을 힘들어서. 좀 꾸준히 보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저 지금 말고 한 2년 좀 더 놔둬볼까요? 수익형으로 갈아타실 거면 지금 파시고 지금 1년 안에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네. 네. 실입주 하실 거면 놔두시고요. 그러니까 실입주 아니고 수익형으로를 지금 추구할 거면은 매도 시기는 좀 빠른 게 낫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되도록이면 다른 게 1년 더 지나고 좋은 나면 물건이- 수익형은 가격이 다 1,000만 원, 2천만 원씩 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갈아타기 해가지고 한 3억을 회전한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6천 정도가 다 이미 올라 있는 꼴이니까 여기서 지금 덜 받고 움직이셔도 훨씬 낫죠. 잘 들어가셔야 네. 돼요.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다가구 생각했는데 그게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거군요. 그리고 네네, 그렇죠. 너무 오래됐어요. 네, 금액이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너무 오래된 건 피해야 될까요? 그럼요. 예. 네, 오래 안 네. 됐더라도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게 많죠. 시청자님, 네네.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저희가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에 들어간다면 더 좋겠지만 네. 지금 당장 어떤 수익형 부동산 또 어느 지역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그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또 들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방송 잠시 후에 알려드릴 네. 테니까 이 TV 네. 돌리지 마시고요. 예. 좀 보시다가 직접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상이라서 모든 건 다 해결해드리지 못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희는 봉담이거든요. 여기 화성에. 네, 네, 그러는데 신일 해피트리 2차 아파트예요. 네, 네, 10년 된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한 3년 살다가 지금은 이제 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팔으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그냥 안 팔고 세를 줬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보유를 해야 하나, 좀 팔아야 되나, 네,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몇 평짜리 아파트예요? 32평이요. 네, 저희가 어떤 전략이 좋을지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화성시 봉담 마을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화성시 봉담읍 와울이요. 봉담읍.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구나. 봉담읍 와울이. 네네. 이거 분양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시구나. 자, 지역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어요. 이게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가. 이제 분양 받은 거보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분양이 저희가 1억 7,770만 원에 받았거든요. 예. 거의 한 10년 전에요. 예. 근데 지금 작년에 그 세입자가 살려고 살려고 저기 부동산의 가격이- 가격을 알아보니까 예. 한 2억 1,000밖에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안 팔고 지금 현재 그냥 세만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10년 됐는데 지금 1억 7천, 제가 10년 전에 지금 1억 3천 준 게 2억 8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타깝죠. 기회비용을 많이 잊어버리신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이곳이 봉담 와우리 해피트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 보시면 홈의실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택지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봉담 주택가구 지역도 있고요. 여기가 주변에 이제 그 지도상으로 살짝 위로 올려보면요, 수원대학교가 있어요. 주변에 네, 그 밑에 쪽으로 수원대학교도 있고. 여기 뭐 택지지구도 있고 여기에도 또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가고 여기는 수원시청이고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처음에 신축이 생기면요 반짝하고 몰려들었다가요 옆에 새로운 게 생기면 또 글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수요자는 더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집값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자가 계속 들어올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대학교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주변에 개발 베이스가 많은 거예요. 깔려 있는 곳이. 그러니까 1억 7천을 지금 뭐 2억 1천 뭐 그래도 손해 안 봤으니까 거래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작은 돈 가지고 서울 중심부에다가 작게 투자하시더라도요 알짜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걸 이제 팔아서 2억이다. 그럼 뭐 전세 뭐 떼고 그냥 2억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작년에 2년 전에 2억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세금 떼고 한 1억 이상 수익을 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지금 이 아파트를 이거를 아까워서 잡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요걸 얼른 팔고서 기회비용을 딴 데로 돌리셔야 되고 이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있으면 얼른 팔아야 돼요. 더 나아질 게 없는 게 위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전철이 막 가는데 현재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이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아파트 가격이 왜 안 오르지가 아니라 안 오르는 주택을 처음부터 사신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이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감히 거래를 하시고 더 좋은 쪽으로 작은 돈이지만 투자 가능하고 아파트로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다세대로 수익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에 못 벌었던 거 가서 움직이셔가지고 버실 수 있으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그리고 갈아타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들으셨어요? 네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뭐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시청자님의 기회 비용을 좀 생각해 보면 다른 곳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니까 네. 한번 다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다른 아파트 어떤 게 있는지 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것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좀 더 가면 지금 이 신도시 지금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상가를 지금 하나 분양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평당가나 이런 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어디 택지지구예요? 택지지구 이름이? 네, 봉담 이 신도시요. 봉담. 이 이신도시. 네네. 안 나오는데. 봉담 이신도시가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네, 택지지구 이름을 잘 못 아신 것 같아요. 봉담 그냥 신도시인가요? 네네. 동화 이 신도시. 동화지구. 동화지구? 네네. 봉화예요, 봉화? 동쪽 할때 동화. 아, 동화. 예. 동화지구 803? 죄송한데 근처에 택지지구가 있는 모양인데. 네, 거기가 지금 1지구, 그 옆에가 또 2지구. 1지구는 다 지금 다 아파트가 지금 다 분양이 제가 끝난 말씀을 거고요. 드리면요. 네. 지금 평당 얼마라 그래요, 거기서? 아,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면 제가 어떻게. 지금 아파트만 지금 이제 현재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가를 보시고서
그 네. 택지도를 가면 택지도를 주시거든요. 거기서 지도를 줘요. 택지도를 네. 주니까 그거 가지고서 네. 상담 오시면 제가 바로 한 10분 안에 바로 분석해 드릴게요. 갖고 네, 오시면. 시청자님. 아, 네네. 저희가 그 어떤 지역에 있는 매물의 단가를 저희가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네. 무엇을 선택하고 싶을 때 어떤 전략이 좋을까 이런 거를 짜드리는 거니까 가격도 일단,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네, 이 일단은 그래도 정도, 예, 예.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지 저희가 그렇지. 전략을 짜드릴 수가 예,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조금 더 정보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네. 주시든지 그렇지. 아니면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알려드리는 이 신화선 대표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도 네. 돼요.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상가 같은 경우는요, 네. 실제적으로 택지도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음. 내용이. 그래서 가격도 대략적으로 다 나와요. 네. 근데 그거보다 높게 사지는 말아라, 낮게 사지는 음. 말아라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가지고 오셔야 음. 택지도가 지금 지도상에 안 나오니까 갖고 네. 오시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송파구 문정동 네. 한지리 아파트 3단지를 44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팔려고 하는데 고점 대비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팔 시기인지 조금 네.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신화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고점 대비라는 건 몇 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8년도, 10년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강남권에는 다 올랐는데 유독 아. 회밀이만 그렇게 안 오르더라고요. 네, 그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때는 과도기 네.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네. 부동산 가격이 가장 좋긴 했는데 지금 네. 이제 회밀리 아파트 실제적으로 43평대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진행요? 네. 진행은 9억보다 아래로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 말고요. 지금 현장 예. 아파트. 아파트 뭐 잘 안 네. 들려요. 뭐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뭐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뭐 있잖아요. 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지금? 네, 안 돼 있어요. 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강남은요, 추진위가 이미 진행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나기 직전이니까 가격이 엄청 떴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돼요? 그렇죠? KT 수석 KTX나 그 법조타운은 호재가 못 그거는 되나요? 아파트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문제인 거고 위치나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이 회밀리 네. 아파트가 뭐 1등을 달리던 아파트니까 괜찮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밀리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안에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거나 여기가 분위기가 뜨면은요 확 가격이 네. 올라요. 네. 그러면 그때 봐가지고 원래 관리처분 나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싶을 때 관리처분 나기 직전에 팡 하고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타이밍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진행 사항을. 네네네. 네, 시청자님 공부 많이 네. 하셔야 되겠어요.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예. 네,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한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예고해드렸던 대로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2월 15일 월요일과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날짜 매물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매물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매물은 손은경 소장이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매물 들고 오셨나요? 네, 강남의 개발, 그래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여지껏 발전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성숙도가 이제 거의 크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그 강남권과 서초권의 개발이 이제 남부권으로 내려오게 돼서 바로 양재권을 중심으로 이제 상권과 그다음에 업무지구가 새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대로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지구와 그다음에 재건축, 새로운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양재대로 주변이 굉장히 또 부동산의 핵심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주변에 있는 매물을 가져갔습니다. 네, 양재동으로 잠시 후에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두 개의 매물은 오늘 김원준 팀장이 준비하셨는데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네, 여기서 투자 전략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하면 실패 확률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서울 중심권에 있는 두 개의 매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투자자들이 찾는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자, 부동산의 중심 강남입니다. 그 강남에서도 강남의 중심 역삼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곳에 위치한 그 역삼동이 되기 때문에요. 이곳에 수많은들의 이제 수요 노려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미래 가치 높은 역삼동 매물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저희 설과 같이 춘절인 이제 지금 명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요커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며칠 전에 이곳 명동, 중구와 명동 쪽을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찾고 돈을 쓰고 간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 많이 흐르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수록 앞으로 꾸준한 개발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 중구 신당동 관광지에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의 또 이곳 역시 미래 가치 높기 때문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역삼동과 신당동 그리고 양재동의 매물 총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월 말에 준공될 예정인 매물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3,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매물 살펴볼 텐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 강남의 다양한 인프라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을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그리고 영동대로 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강남 쪽에서도 보다 더 안정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추천드리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사이에 위치한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사이에 있으면서도 강남역을 옆에 끼고 있는 강남역 내에서도 가장 지가가 높은 곳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이 되면 될수록 보다 더 지가 가치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역에서 이제 8분에서 9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좀 멀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으신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과 이제 그 테헤란로 사이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상권들이 위치한 일반 상업지구 안쪽에 위치한 이런 거주지가 되겠습니다. 이 강남역에서 2분, 3분 내에 도달 가능한 곳에서 거주를 하시려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보다 가격은 3천에서 4천 정도 더 올라가겠고요. 또 1층에는 술집이나 음식점들이 이제 포진한 그러한 곳에밖에 거주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실제로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걸어서 8분, 9분 정도 들어오셔야 제대로 된 거주지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서초나 지금 양재 다양한 이제
그 강남 쪽 다양한 수많은 개발 호재들을 직접적으로 또 누려볼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앞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지역 앞으로 더욱더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역삼동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매력이 궁금해집니다. 주변 교통 상황, 상권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건 역삼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지하철 노선들과 수많은 버스 노선들이 이용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역에 오셔서 이곳 이제 버스 노선이 어떤 게 있는지, 지하철 노선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신다면은 이 지역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80여 개의 버스 노선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하철 등을 이용해서 서울 내에 이제 이동하는 것보다도 지방까지도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변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대형 의료 편의 시설이나 수많은 이제 업무 시설과 상업지가 위치한 그러한 강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학군 같은 경우에도 대치동 학군과 어느 정도 겹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학군 역시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도곡공원까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역시 뛰어나서 앞으로 부촌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입니다. 자, 저희가 강남에 있는 많은 매물들을 좀 다뤄봤었어요. 그만큼 이 강남 근처에 있는 개발 호재들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역삼동 매물도 비슷한 개발 호재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단기, 중기, 장기로 이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 수요와 이제 신반포의 재건축 이주 수요 이것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송파 쪽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재건축들의 이주 수요를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재건축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수많은 세대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곳 역삼동이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와 장기적인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다들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들 아실 만한 한전부지 개발 호재, 중기적인 개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개발된다면 수많은 임직원들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겠는데 이곳 간단하게 테헤란로 통해서 삼성동까지 쭉 뻗어 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임직원들의 수요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제 교류 복합지구,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꾸준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2, 3년 내 단기 투자를 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10년 이상 앞으로 내다보시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변 지역은 알겠습니다. 이제 매물의 특징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면이 이제 3개 면의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건축이 되겠는데요. 지금 2월 말 정도 이제 준공 앞두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층 피로티 주차장 설치되고요. CCTV, 세이프티 도어, 엘리베이터까지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 이제 만심하시고 거주할 수 있는 조용한 거주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역시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 퀄리티에 맞게 지어진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 역삼동 중에서도 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곳 매매가 2억 7,8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 2억 4,500 정도를 맞춘다고 할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3,300 정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부가 비용으로 취등록세나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4천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곳 같은 경우 직접 일단 방문을 하셔서요. 눈으로 그리고 발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매물뿐만 아니라 방송에 나오는 모든 매물이나 부동산 거래 모든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요. 꼭 방문을 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매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손은경 소장이 준비한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 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요. 돌아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손은경 소장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연휴 동안에 뭐 유럽이나 중국, 그다음에 미국도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성장이 저성장이면서도 저금리가 좀 꾸준하게 유지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정확히 투자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죠. 더욱이 소액으로 투자할 곳, 안정적이면서 향후에 나한테 적당한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본 양재동 매물을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처음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들을 좀 주목해 보라는 말씀인데요. 자, 강남의 개발은 첫째 테헤란로, 그다음에 아래로 남부순환로. 이제는 그 테헤란로와 남부순환로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서 완전히 이제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남부권으로서 양재대로가 바로 그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발전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양재-IC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R&D 특화지구, 조금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개포지구의 새로운 재건축, 그다음에 강남의 마지막 또 그 노후지죠. 맞아, 구룡마을의 개발. 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남부권의 개발이 이제 성숙 단계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이럴 때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곳들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향후에 분명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또 양재동이 또 신흥 업무지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재역 주변으로 해서 서초구청이나 뭐 가정법원, 행정법원, 그다음에 강남 LG전자죠. R&D 센터 이런 그런 새로운 그 대기업의 본사와 연구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또 양재시 주변에도 새롭게 그 삼성전자의 R&D 연구센터, 그다음에 KT 연구센터 등 이러한 연구센터들이 모인 지역을 또 특화지구로서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 그래서 신흥 업무지구로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이다. 그것이 바로 양재동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소액으로서 2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로서 향후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손은경 소장이 글로벌 경제까지 접목시켜서 이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입지 여건은 어떤지 이 지역 주변의 교통 여건, 뭐 지하철, 상업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예, 양재동 그동안 좀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그 가까운 전철역은 이제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이 새로 2011년에 개통이 되면서 양재역과 그다음에 양재 시민의 숲역이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한 7, 8분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본 그 근처에 있는 도로망으로서 버스 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양재역이나 매봉역까지 약 5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대중교통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망, 뭐 강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서초-IC와 양재-IC가 또 가까운 데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매봉터널과 또 구룡터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중심권과 그다음에 분당이나 내곡, 그다음에 판교 쪽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요. 더욱이 가까운 곳에는 도보로 2분 정도의 양재천, 그리고 대모산, 구룡산,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도 굉장히 풍부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좋고, 더욱이 종합병원인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차에서 약 10분,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매원초등학교, 엄남중고등학교가 한 곳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환경적인 입지형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또 양재 하나로 마트는 대형 마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근린 생활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그다음에 애가 있는 가구들도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편의적인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두 번째 매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을 확인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매물과 거리가 아주 멀진 않잖아요.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개발 호재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겹치는 부분 중에는 이제 단기적이죠. 개포지구 재건축 이주 수요인데요. 바로 양재동 바로 오른쪽이 개포동입니다. 바로 개포동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개포지구의 재건축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단지, 3단지 이미 이주가 끝났죠. 앞으로는 이제 4단지와 1단지가 남아 있는데 약 8,000세대가 지금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안에는 충분히 이주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를 단기적으로 호재로 보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좀 중기적인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죠. 양재IC 근처에 있는데 이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부지와 함께 주변에 양재 우면동에 있는 그 R&D 특화지구의 형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기적이지만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가까운 시기에 바로 5월 달이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의 5월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 시흥까지 서해안고속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교통 쪽으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또 생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재IC와 서초IC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한남IC부터 시작해갖고 양재IC까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게 서초구청의 굉장히 핵심 사업입니다.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서초구 전반에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계획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구상이 좀 구체화될 때마다 서초동 전반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장기적인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제 호재, 개발 호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변 지역 이야기 쭉 들어봤으니까 본격적인 매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은 언제 지어지는 건물이고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벌써 이제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이제 내외장 마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4월 말, 늦어도 5월까지는 준공 예정돼 있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3베이 구조고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향 쪽으로는 따뜻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 각지로서 8m, 6m의 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이라든가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옆 건물과 바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더욱이 1층에는 또 전체 주차장과 보안과 CCTV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내장이 천장 시스템 에어컨과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 그다음에 전기 쿡탑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로 사시는 분들한테도 임대 넣기 굉장히 적합하게 내부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매물보다도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전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투자 2천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정도. 그래서 대출을 감안하신다고 했을 때는 실투자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자까지 감안을 했을 때 돌아오는 수익 약 7% 이상. 지금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에 키포인트는 향후에 이런 발전 계획들 때문에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한 모든 소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하겠죠.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큰 부담은 느끼시지 않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월세 수익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대출을 필요하시니까 자금 계획을 미리 좀 꼼꼼히 대출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그런 필요성이 꼭 있겠습니다. 네, 자,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매물인데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죠.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연휴 때 제가 직접 이곳 중구 쪽을 방문을 해서 네. 이곳 상황을 한번 또 알아봤었는데요. 지금 춘절 기간 딱 맞춰서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방문을 하시는 중국 요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현금이 흐르는 관광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더더욱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거주지여야 나중에 팔고 나오실 때도 간단하게 팔고 나오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와 함께 가치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 교통이 정말 좋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총 6개의 노선을 걸어서 15분 내에 다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강남권보다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마만큼 교통이 좋은 것은 아마 국내에서 용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교통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더 몰려들고 현금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또 직접적인 수혜까지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입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관광 산업 부흥을 시키면서 이 지역 더욱더 빛이 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 왕십리, 뉴타운 등 다양한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약간 노후화된 느낌이 들지만 이곳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추천 포인트를 통해서 뭐 지하철이 뭐가 있는지 들어봤는데 입지 여건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곳 교통 좋다고 말씀드렸죠. 교통적인 여건 자 직접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역 같은 경우에 2호선과 6호선 지나가고요. 걸어서 230m, 딱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고요. 청구역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약 400m, 도보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과 6호선 지나는 동묘암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고요. 3호선, 6호선 지나는 약수역 역시 비슷하겠고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2호선, 4호선, 5호선 지나는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는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강남권이나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버스 노선들 정말 많이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겠고요. 주변에는 중상업지, 이제 중소형의 다양한 상업지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의 상권의 발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대학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자녀분들이 있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지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녀분들이 만약에 고려대나 동국대, 건국대, 세종대나 경희대, 이화여대 쪽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이쪽을 구입을 하셔서 아이들 통학하기 편한 환경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졸업할 때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충분히 학비 정도는 찾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중구 신당동은 아주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짚어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곳 같은 경우에 큰 개발 호재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이곳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서울시의 통계를 살펴보자면 약 그 중국인 관광객 중 55.5%가 동대문을 찾고 추가적인 나머지 30% 정도가 두산타워 쪽을 방문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10명 중에 8명이 방문을 한다라는 통계이기 때문에요. 정말 외국에 오신 관광객들의 현금이 많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앞으로 국가에서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에 더욱더 빛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얼마 전에 SK네트워크스와 신세계, 두산그룹에서 3파전 벌어졌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두산타워, 면세점이 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더욱 관광지로 더욱더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은 언제 지어지는 건물인가요? 네, 이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곳 같은 경우 총 3개 동으로 40세대로 구성되는 대단지로 건설이 되겠는데요. 올해 4월 말 정도 이제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 CCTV, 세이프티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고 풀 옵션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월세 수요 맞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멀리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걱정하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는 관광지 내에 거주지가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약 15평 정도의 내부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매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4,500 정도를 노려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 정도가 예상이 되겠고요.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할 경우 3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런 부동산 투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발품 팔아가시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직접 주변 부동산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번째 매물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네, 손은경 소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02-2077-639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을 돈드는 매물정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매물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